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허준이고요. 자,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장이 이제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장중에는 1.4%, 지금 현재는 0.8% 정도 상승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었죠. 전일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좀 됐고요. 사실 지금은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지수가 훨씬 중요한 순간인 건 맞아요. 자, 지금부터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개별 이슈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지수의 방향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하고 연기금을 제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 보시면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했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은 이제 순매수로 잡혀 있는데 사실 이제 동시효과까지 좀 봐야 돼요. 동시효과에 한 번에 뭐 몇백억씩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시효과까지 봐야 되지만 이제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연기금은 이제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금융 투자나 이런 기관들은요, 좀 단기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고 빠지고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도 오늘 이제 제법 좀 샀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의 뭐 20만 주 이상 매수를 좀 했었다가 30만 주까지도 매수를 했네요. 이렇게. 자, 이제 지금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제 매도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 뭐 그 프로그램은 지금 당장이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여기 55,700원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그 다음 날에 있습니다. 이 다음 날 차트가 바닥 찍고 양봉을 꽉 채워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보통 저점 징후가요. 아랫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하는데 이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이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해외 지수들하고 항상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삼성 개별 이슈보다는 지수가 중요한 만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핀비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일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를 계속 후원도 하고 지지를 하면서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빅테크들 많이 올랐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브로드컴도 있고요. 뭐 퀄컴, 뭐 AMD, 인텔, 기타 등등 있는데 자, 대부분의 반도체 업종이 거의 주도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이 반도체 업종에는 호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트럼프가 반도체를 계속 제재한다면 지수가 당연히 빠졌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가 강하게 올랐다.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더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하나는 해외 지수랑 제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되는 게 사실 국내장에는 악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워낙 이제 자국에 유리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출, 수입, 여기서 이제 관세 가지고, 외국 그 다른 국가들을 많이 압박을 하는 이런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해외 증시는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트럼프의 당선이 곧 국장의 악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악재가 모두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악재 소멸인 단계로 확률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반등을 하겠죠? 만약에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의 악재라면 지수가 이렇게 밀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코스피 먼저 볼게요. 밀렸다가 지금 장중에는 몇 프로까지 밀렸었죠? 자, 마이너스 0.9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월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해외 증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상해입니다. 상해. 중국이죠. 상해도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이제 저거였죠. 시진핑이
근데 경기 부양책을 이제 쓴다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장이 사실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이제 대만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대만의 주봉인데요. 자,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다 마찬가지인데, 해외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빼고요. 자, 다우도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일본의 월봉인데요.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위치해 있죠. 자, 이런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만 약한 상황입니다. 자, 주봉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나머지 증시들은 다 여기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국장만 굉장히 약한 상황이에요. 금투세 영향도 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국장은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원래 트럼프가 과거에 2017년 1월에 이때 이제 최초로 대통령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2017년도의 지수가 어땠는지 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의 임기가 1월부터였어요. 1월. 그럼 여기가 이제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됐던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역 분쟁으로 조정받고 코로나로 급락을 했었는데요. 21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을 했으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 구간은 그 제로 금리로 인해서 돈의 힘으로 올리긴 했지만, 자, 어쨌든 트럼프의 당선, 상승, 코로나로 인한 조정, 무역 전쟁으로 인한 조정, 그리고 이제 돈의 힘으로 올라갔지만 결국 나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트럼프의 임기가 여기였어요. 여기. 임기가 시작되는 부분. 그러고 나서 급등을 했죠. 여기가 이제 600대였고요. 올라갔을 때 고점이 이제 900포인트를 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국내 장의 악재는 결코 아니에요.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온 소식이고요. 자, 다시 트럼프의 시대가 열렸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미중 분쟁의 우려가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내용 긴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서 중국 반도체 기업에 추격당하는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자,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와 달리 실질적인 영향이 없고요. 미국의 첨단 장비 제재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굴기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계속 중국을 때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사이클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HBM에 대한 우려도 사실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 실적 컨콜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이제 5세대 8단 제품의 주요 고객사 공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이게 그거죠. 조건부 승인, 조건부로 공급을 한다는 거. 자, 다만 이제 12단 제품하고 HBM 6세대에서는 경쟁사와의 시장 진입이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자, 하지만 목표 주가 9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6만 원도 채 안 됐는데 앞으로 최소 이제 50%의 상승 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블랙베리를 출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12월부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출시 초기에는 수요를 잡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 게 25년 1분기, 그리고 25년 2분기. 이렇게 내년 1, 2분기가 정말 많은 이제 수량들이 출하가 될 거예요.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건데요.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이제 4분기까지, 4Q까지 퀄 테스트를 완료를 한다면 이 내년에 본격적인 판매가 일어날 때 분명히 메인 벤더의 지위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것만 하면 돼요. 지금 이제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이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BM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HBM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걸 반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가에 지금 위치해 있죠. 자, 이때가 과거 22년도 가을에
최저점에서 멀지가 않아요. 이때가 53,000원, 54,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곧 HBM을 못한다는 걸 이미 선반영을 다 한 거고요. 지금부터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사실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 100%는 없지만 이 지난 55,700원 다음 날 이 봉에 의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좀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당분간은 좀 지루한 횡보를 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거예요. 결국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자, 이거 저는 공급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기의 문제지. 근데 가급적이면 4분기 안에 퀄테스트 통과하면 매우 좋다. 본격적인 판매는 내년 1분기, 2분기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하이닉스한테요. 너네 물량 6개월치 정도는 최대한 땡겨달라. 빠르게 생산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자, 엔비디아가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공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SK 거의 뭐 독점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SK 하이닉스가요,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돼요. 우리밖에 공급을 못 하는데 지금 5세대 12단 우리밖에 못 해. 블랙엘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이 5세대 12단이고요. 블랙엘을 혼자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가격 결정권이 SK 하이닉스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크론도 그리고 삼성도 계속 빨리 퀄테스트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게 누구다? 엔비디아다. 얘네가 가장 바래요. 그래야 가격 결정권이 자기들한테 넘어온단 말이죠. 자, SK 하이닉스의 독점 구조를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한테도 이 조건부 허가를 내준 거죠. 그래서 물량도 지금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자, 즉 하이닉스한테 더 물량을 늘려달라고 한 이유는 블랙엘의 수요가 정말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이닉스 혼자서 이 캐파를 모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성한테 조건부 허가를 준 거잖아요. 그럼 이 다음 시나리오는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삼성한테 메인 벤더의 지위를 줄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걸로 보이고, 저는 이게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삼성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공급을 하게 되면 주가는 정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그 레포트에서도요, 목표 주가를 이제 9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낮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 88,800원이고, 여기는 이제 돌파한다고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항상 오를 때요, 잘 들어보세요. 광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고요, 내릴 때는 과도하게 내려갑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2차전지 23년도 때 여름에 에코프로 막 10배 올랐을 때 있잖아요. 이때도 과도하게 올랐고요. 지금도 과도하게 하락을 하는데, 자, 그러면 신고가 매매법을 적용을 했을 때 이 88,800원을 돌파하면 9만 원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신고가 뚫으면 무조건 홀딩이에요. 이게 이제 트레이딩의 기본이고요. 이건 나중에 이때 가격이 근처로 왔을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악재가 아니다. 악재가 아니고 과거의 내용을 봐서도 2017년도에 봤어도 주가가 지수가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은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지수가 중요한 순간이다. 또 하나 2017년도에 지수가 많이 올라갔던 거 확인했고요.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요, 꼴등이 누구다? 국장이다. 근데 영원한 꼴등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망했어야죠. 결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글로벌 중에서 1등으로 강하게 올라갈 때가 와요. 이게 이제 머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 대만, 아시아 증시 모두 다 신고가 근처에 있고, 미국에서도 다우, S&P, 또 나스닥까지 대부분 다 신고가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내려갈 일만 남아 있고요. 여기서 우리 증시가 그동안 많이 이제 한이 좀 생겼었는데, 저는 25년도에 삼성을 이제 필두로 해서요, 정말 크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는 9만 원도 훌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악재 아닙니다. 전 세계 지수 굉장히 강해요. 대부분의 이 선진국들이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고요. 국장만 유독 약한데 이게 금투세 때문이었다. 근데 이것도 폐지하기로 했죠. 악재는 모두 끝난 거예요. 트럼프 악재 끝났고 금투세 끝났고, 남은 건 뭐다? 기다리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매도할 거 아니잖아요. 자, 기다리시면 25년도에 행복한 순간이 꼭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때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 대로 계속 실시간으로 안내를 좀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고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